이제 CAD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PPT를 보면서 설명했던 부분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법을 해보겠는데요. 파일에 들어가서 장치 구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빈칸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번호를 클릭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디바이스 명을 써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커서를 폴더명 있는 데로 옮겨서 폴더명을 지정하는데, 이때 여기다 써주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아래 참조를 클릭해서 여기서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는 D에 저장하고 싶다 할 때는 D를 선택하고, 이 D 안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싶으면 새 폴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폴더명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엔터키를 치고 지금 만든 폴더를 클릭한 후에 확인해 주면 여기에 새로 만든 폴더명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설정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파일에 들어가서 장치 구분을 선택한 다음 확인해 보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디바이스 경로까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파일을 불러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해서 메뉴에 있는 파일, 그 안에 파일 열기를 선택합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디바이스 명칭을 선택하고 전 파일 검색을 클릭했을 때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 파일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중지를 하고 다시 한번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파일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디바이스 명칭이 쭉 뜨는데, 그 중에서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것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 파일 검색을 하면 그곳에 여러 개의 파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 버튼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파일이 불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왼쪽 아랫부분을 보면 파일 명칭이 여기에 나와 있고, 자, 윗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그 원래 있던 그 디바이스 명과 그 옆에 폴더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을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장 아이콘을 클릭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명칭을 선택하라고 할 때 아까 새로 만든 그 디바이스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선택하면 파일명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실행.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클릭해 주면 자, 이 파일이 저장이 됐는데, 파일명 왼쪽 아래를 보면 똑같고 위쪽을 보면 우리가 새로 만든 디바이스 명칭과 그 경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트라이얼 버전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지금 했던 부분은 할 수가 없겠네요. 이제는 그 새 창을 열어서 새 창 여는 버튼을 누르면 새 파일을 작성합니까 할 때 확인을 누르면 새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 몇 가지 메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선의 종류를 메뉴에 들어가서 사각 박스 만들기 툴을 선택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메뉴에 들어갔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메시지 바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폭을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임의의 값 30을 넣어 주겠습니다. 30을 넣고 엔터키. 그러면 이제 길이를 입력하는 하라는 말이 또 뜨지요. 이럴 때 60 엔터. 그러면 메시지의 처음의 위치를 지시하라고 나옵니다. 커서를 보면 역삼각형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위치를 클릭하면 내가 클릭한 위치에 오른쪽 위로 사각 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계속 클릭하면 계속 이렇게 생깁니다. 이 메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메시지 바에 아무런 그 메시지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의 종류에서 이점선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자, 여기 메시지가 뜨지요. 두 점을 지시하세요. 그러면서 옆에 끝점이라고 뜹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을 클릭할 때 그 끝에서부터 이렇게 선의 끝점을 알아서 잡아주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끝점 모드에 있을 때는 선을 클릭해 주면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클릭하더라도 끝점을 알아서 찾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쪽에서도 한번 다시 해보면 끝점 모드에 있을 때 이 선을 클릭하고 자, 이제는 이 위쪽의 끝점을 잡고 싶으면 이 선의 중간에서 약간 위쪽을 클릭해 주면 위쪽 끝점을 정확히 잡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끝점 모드를 바꿔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 메뉴가 뜨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중점 모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두 점을 아직도 2점선 모드에 있기 때문에 두 점을 지시하라고 하죠. 지금 그 옆에 보면 중점 모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을 클릭하면 그 선의 중점에서 이 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중점과 내가 이 위의 수평선의 중점에다가 두 점을 연결하고 싶다 할 때 수평선을 또 클릭하면 이렇게 중점을 정확히 잡아주는 게 되겠죠. 지금 그은 선의 중점에서부터 다시 긋겠다. 두 점선을 이용해서 그럴 경우 그 선을 클릭해 주고 지금 이 수직선의 중점에다가 긋겠다 하면 이렇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해 주게 되겠죠. 이제 이 중점 모드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으면 그 어떤 메뉴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팝업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임의점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임의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역삼각형 모양의 커서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아무 때나 클릭을 하면 되는 겁니다. 두 점을 자, 여기서부터 여기 또 뭐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선을 임의의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는 이점선 긋는 것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할 때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가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노랗게 변했는데 이것을 그 원래 색으로 바꾸려면
그냥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재표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우리가 선택했을 때 선이 노랗게 변하는데 그게 원래의 색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언두 기능이 있는데 언두를 한번 클릭하면 직전에 했던 것들이 하나씩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화면을 움직이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인데 방향키로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이렇게 화면을 이동할 수 있고, 또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업, 자 2분의 1로 축소가 되고 한번 클릭할 때마다 다시 페이지 다운을 클릭하면 2배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부분 확대를 누르면 여기 메시지가 뜨는데 원하는 위치에 대각선 2점을 지시하세요 이렇게 뜨죠. 여기서 내가 이 부분을 확대하고 싶으면 자, 여기서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지정했던 부분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화면을 보려고 하는데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두 번째 전체 확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면 내가 그렸던 그 패턴들이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내가 했던 부분들을 삭제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것도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메시지를 보면 삭제할 선을 지시하세요. 내가 선을 클릭해 주면 그 선이 노랗게 변하는데 그게 선택된 상태입니다. 아래쪽 메시지를 보면 한 개가 선택되었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을 또 선택해 주면 2로 바뀌고, 또 선을 선택하면 3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선택하면 4로 바뀌고, 또 선택하면 5로 바뀌고. 자, 다 지시를 했으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했던 선들이 다 지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삭제 메뉴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제 메뉴에서 빠져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패턴을 이동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는데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에서 임의 이동, 자 그거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패턴의 영역을 2점으로 지시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창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서와 따라다니게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클릭해 주면 그쪽으로 패턴이 이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메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메뉴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 아까 이동하면서 그 전체 화면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전체 화면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패턴이 다 한 화면에 들어가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선의 종류에서 평행선 그리기 툴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선의 종류 평행을 클릭합니다. 항상 메시지 바를 봐야 된다고 했죠. 여기에 보면 평행할 대상을 클릭하라고 할 때, 자, 내가 이 수평선을 평행선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선을 선택해 주고, 그 다음 메시지를 보면 방향을 지시하라고 그러죠. 그럴 때 위쪽으로 지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보면 간격을 넣으라고 합니다. 뭐 20 이무의 선을 숫자를 넣고 엔터. 자, 그러면 그 20cm 떨어진 위치에 평행선이 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평선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수직선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방향은 오른쪽. 자, 지금 여기 수치가 20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방향을 클릭하자마자 20cm 떨어진 위치에 평행선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 수치를 내가 10으로 바꾸면 10 엔터 치고 평행할 대상을 지시하라고 할 때 똑같은 선을 지시하고 방향을 같은 쪽 오른쪽에 클릭해 보면 아까의 절반 위치에 평행선이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노란색 선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재표시를 했는데 그 인서트 키로도 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 키를 클릭하면 우선 이 메뉴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메뉴에서 빠져나온 후에 인서트 키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노랗게 보였던 선이 원래의 색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메뉴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면 다음 시간에 스커트 패턴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선의 종류에서 사각박스, 이점선, 평행선 등등을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